그때 내가 길천옥씨를 따라서는 마위로 안 들어갔나. 마위로 들어가는 게 그래 태평양 잡지가 들어오고 국민보가 들어오더라. 그래 내가 그거를 들고 보는 게 우리가 해외에 살아도 무슨 조직체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다른 미국 사람한테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우리가 전국 없는 사람인데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조직체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 단체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조직체가 있어야 하겠다는 그 의미로 가지고 그 국민으로 미국의 서남단 태평양 위에 자리 잡은 곳. 미 본토로부터 약 3,700km 떨어진 곳으로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와도 5시간 30분의 비행 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흘러가는 뭉게구름 사이로 보이는 푸른 바다 위의 그곳. 바로 지상 최후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곳 하와이다. 강렬한 햇볕 아래 살아 숨쉬는 파도가 에메랄드 물빛 속으로 녹아든다. 작은 배들이 평화롭게 바다 위로 떠다니고 사람들은 파도 위에서 고개를 하듯 해변으로 미끄러져 온다. 자연과 도시, 휴식과 낭만이 공존하는 곳. 하와이의 상징, 와이키키 해변이다. 와이키키는 주도 호놀룰루의 남동쪽에 인접한 관광 중심 도시로서 리조트, 레스토랑, 다양한 쇼핑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흔히들 하와이를 호놀룰루가 있는 오하우 섬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빅 아일랜드라 불리우는 하와이 섬, 그리고 마우이 섬, 오하우 섬 등 8개의 큰 섬들과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하와이 제도다. 그중 가장 큰 섬의 명칭이 하와이라서 이곳을 하와이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137개의 모든 섬을 포함하고 있는 제도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하와이는 면적이 제주도의 9배, 남한의 6분의 1에 이르지만 원시 자연을 간직한 지역이라 거주 지역은 한정돼 있다. 2010년 조사 결과 인구 140만 명 중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곳 오하우 섬에 거주하고 있다. In Hawaii, we have about 30,000 Koreans, and Hawaii is a little bit different. In the mainland U.S., has about a little over 1.3 million people, as opposed to you look at LA or New York. There's so many more people. So in Hawaii, everybody's integrated, and there's not too many areas where you can say, "Oh, this is a Korean community," or this is where a lot of Koreans live. And 1959년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격됐다. 주의 상징은 무지개인데 하늘에 무지개가 자주 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지개 빛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이다. 하와이주는 캘리포니아주와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원주민이 10%, 백인이 20%인데 반해 일본, 필리핀, 중국, 한국 등 아시아계가 약 40%일 정도로 다문화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하와이는 굉장히 그야말로 유일한, 유니크한,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하와이는 하와이 왕국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 왔을 때, 일본 사람이 왔을 때 있을 때는 다 하와이 왕국에 왔고, 이미 우리 한인들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와서 많은 그러니까 전체 하와이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하와이 원주민이라는 하와이 왕국이라는 하와이 문화가 있는데 벌써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다문화가 벌써 되고 있는 사회에, 왜냐면 우리가 오기 전 50년부터 하와이와 중국인과 서양인이 다 합쳐서 다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단일 민족으로만 살아왔던 한국인들에겐 매우 생소했던 다문화 사회 하와이. 하와이는 그들에게 알로하라고 외쳤다. 알로하. 하와이 원주민 말로 환영한다는 의미의 안녕이란 뜻이다. 먼 바다를 건너온 사람은 그 피부 빛깔이나 출신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관용의 정신이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 한 부둣가에 102명의 한국인을 맞이한 것이다. 와이키키 해변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 호놀룰루항은 하와이어로 보호받는 항구라는 뜻으로 하와이 산업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항구를 나서고 해안 경비정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다. 금세 비를 내릴 듯한 구름 아랜 산과 고층 건물들이 바다를 에워싸고 그것들 사이로 유독 옅은 에메랄드 빛깔의 시계탑이 눈에 들어온다. 알로하 타워. 이민 기념관 역할을 겸하고 있는 이곳 알로하 타워는 1921년에 지어진 시계탑으로 호놀룰루항의 관문이자 상징으로 통하고 있다. 지금은 호놀룰루항의 퇴색으로 옛날에 비해 그 명성은 줄어들었지만 과거 이곳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온 수많은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곳이었다. 1852년부터 하와이 왕국에 사탕수수 농장은 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었는데 하와이 인구가 너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벌써 1852년에 중국에서 노동자를 데려옵니다. 그게 이제 첫 동양인의 계약 노동이 시작된 게 1852년 하와이 왕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후 계속된 설탕 소비의 증가는 사탕수수 재배 면적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부족한 노동력에 허덕이던 농장주들은 1885년부터 일본인 노동자들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1900년대 들어 일본인의 수는 노동자 수의 과반수를 넘어서게 됐다.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의 64% 과반수 이상이죠. 그러니까 일본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오기는 중국 사람들이 왔지만 오는 숫자는 일본 사람이 훨씬 많아서 20만이 넘었고 중국 사람들은 한 4만 5천 명, 4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러니까 법으로 스트라이크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암리에 잔 스트라이크 여러 번 일어나요. 왜냐하면 60%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일본 노동자들이니까 뭐 소위 말해서 식리브를 하고 안 가면 그래서 농장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스트라이크 브레이커 그러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본 노동자들의 소위 독점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게 된 곳이 바로 대한제국이다. 당시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주한미국 공사로 일하고 있던 알렌에게 조선인 노동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종 황제한테 우리 한인들을 이제 하와이 이민을 보냅시다 하니까 고종 황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만주로 가거나 이렇게 가면 자연적으로 뭐 마차를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배를 타고 이민을 간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절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러나 알렌 공사는 전례가 없던 노동 이민의 허락을 주저하던 고종 황제를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1902년 마침내 고종 황제의 윤허를 받고 이민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민 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광고를 하고 뭐 하와이에서 교육은 뭐 무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떠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 떠나서 경험을 얘기를 해준 사람도 없고. 근데 만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뭐 걸어서 예전에 간 거는 사람들이 이해는 하니까 그쪽은 갈 수 있지만은 배를 타고 그것도 배도 또 뭐 열흘을 간대나 뭐 12날을 간대나 이런 배를 타고 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경기도 서부 지방의 감리사이자 제물포 내리교회의 담임 목사인 조지 하버 존스 목사였다. 그는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던 조선인들에게 하와이는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자유의 땅이라고 여겼고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는 내리교회에 가서 하와이로 가면은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가라. 또 내리교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관할하고 있던 그 경기도 서부지방, 남양, 강화 뭐 이런 데를 다 자기가 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서 거기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의 반 이상이 경기도 지방, 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라 그러니까 좀 더 확신을 받은 거지.
푸른 바다와 뭉게구름 사이로 평안함과 고요함이 느껴온다. 호놀룰루 항을 떠나 서쪽 해변을 따라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철제 차단막과 철조망 사이로 보이는 외길 옆엔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수풀들이 우거져 있다. 뜨거운 태양빛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그 열기가 느껴진다. 지금은 사탕수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른 작물들을 출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 모든 평야가 다 네, 사탕수수 밭이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면은 땡볕에 정말 고생했겠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이 광활한 그야말로 이 땡볕에 그거를 여기를 오면 그걸 좀 느껴요. 얼마나 따가운 햇빛 밑에서 일을 했나. 1903년 1월 첫 한인 이민 선조들은 호놀룰루 항에서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친 뒤 협궤 열차를 타고 이곳 와이알루아 사탕 수수 농장으로 이동했다. 우리 한인들이 왔을 때 1903년에 했을 땐 벌써 전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창 사진을 보면 전차, 마차, 자동차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럭이 없을 뿐이지 소위 말해서 그 자동차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차를 타거나 전차를 탔어요. 근데 전차를 타고 한 5블락을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기차가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와일루아 농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 와이알루아 농장지대는 오아우 섬의 최북단 서쪽 지역에 자리 잡은 곳으로 한인 이민 선조들의 하와이에서의 첫 삶이 시작된 곳이다. 그 사탕수수 농장도 이 큰 땅덩어리 중에 이제 어느 한 곳에 이제 캠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라는 게 레지던셜 에리아야. 그 안에 이제 뭐 한인 마을도 있고 포르투기스 마을도 있고 차이니스 마을도 있고 다 있었는데 우리가 이 캠프 원에 여기 먼저 들어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사탕수수 농장이었고 캠프가 아마 이쪽에 레지던셜리아가 이쪽에 있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아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농장에 지도가 있어요. 농장 지도가 있는데다 또 농장 지도 중에 자기네가 마크를 해놓는 것이 워터 탱크 펌프가 어디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캠프 근처에는 워터 탱크를 펌프를 그러니까 수돗물을 다 집집에 해줬기 때문에 그 펌프 넘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매니저 했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지도를 얻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추정을 한 거지. 이렇게 한인 이민 선조들은 여러 농장의 캠프에 적게는 30명, 많게는 200~300명까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노동에 종사했다. 하루 10시간에 가까운 노동은 사탕수수의 수확량을 증가시켰고 수확된 사탕수수는 열차와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을 이용해 설탕을 가공하는 공장으로 이동했다. 이 농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와이알루아 슈거밀. 그림 엽서 같은 외관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여러 농장에서 수확된 사탕수수를 하와이의 특산물로 가공해 전 세계로 수출하였던 역사적인 곳으로 와이알루아 농장 안에 위치한 제분 공장 부지다. 지금은 하와이의 특산품인 커피와 비누 등이 판매되는 곳으로 바뀌었으나 아직도 곳곳에 100여 년 전의 흔적들이 묻어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슈거밀이라고 그 사탕수수 이 대를 다 잘라가지고 오면 여기서 이제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그 즙을 짜는 거예요. 그 공장이에요. 사탕수수 농장에 일을 했다고 해서 다 밭에서만 일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소위 최하급이 그 케인 사탕수수를 이제 이 경작하는데 밭에 나가서 그러니까 잡풀을 뽑고 나중에는 이걸 자르고 자른 걸 메고 날리고 이러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또 여러 종류야. 불을 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기계를 누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인으로서는 아마 불을 떼는 것까지는 우리 한인들이 그만큼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밭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다 밭에서 소위 그 김만 낸 게 아니라 물 대는 거, 이리게이션 워커. 물을 대주는 사람은 그 월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한 3배쯤 됐어요. 그래서 물 대는 사람, 케인 일하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었어요. 심지어 농장주들의 말들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듯 분업화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사탕수수 농장 시스템은 지금의 산업 형태와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됐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쪽으로 이제 사무실 같은 게 이쪽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소위 말해서 헤드쿼터처럼 돼서 그러면은 이제 월급날이 되면 소위 아이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등록증 같은 그 아이디가 옛날에는 그 번호예요. 번호를 일본 발음으로 방고니까 그 방고 메탈로 된 이렇게 뭐 동그란 것도 있고 육각형짜리도 있고 사각형짜리도 있는데 그게 각 농장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고 농장 안에서도 민족에 따라서 그 방고의 그 모양이 다른데 그걸 이제 보여주면 이제 월급을 네가 오늘 이번 달에는 뭐 며칠을 일을 했으니까 얼마를 가져간다 하는 이렇게 이제 돈을 타가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뭐 김이다, 뭐 안이다, 뭐 문이다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번호로 동그란 거 1, 2, 3 이거는 한국 사람, 또 육각형 이거는 중국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줬더라고요.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또 다른 역사적인 공간. 지금은 소규모의 설탕 공장과 음식점들로 채워진 카우쿠 사탕수수 농장이 바로 그곳이다. 이곳은 오하우 섬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1903년 3월 3일 하와이에 도착한 두 번째 배에서 내린 한인 이민 선조들이 이동한 곳이다. 세월의 흔적이 녹슨 기계 부품들을 따라서 전해온다. 마치 100여 년 전 먼 바다를 건너온 사탕수수 노동자들의 힘겨웠던 삶이 여기저기 방치된 기계들처럼 쉽게 내버려진 느낌을 주고 있다. 20여 년 전 한 한국인이 구입해 역사적인 유적지로서 관리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으나 그 후 부족한 관광객들과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10여 년 전 대부분이 철거됐다. 지금은 단지 일본말과 함께 한글로 쓰여진 이민 유적지라고 보여지는 간판에 흔적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와이를 찾는 행렬은 1902년 12월, 102명의 한인들을 시작으로 1905년 8월까지 계속됐다. 1905년까지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은 약 7,400명 정도였고 이들 중 16%만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이었으며 나머지 84%는 20대 전후반의 젊은 남자들이 차지했다.
1902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도 있고 뭐 석 달에 뭐 그 사이에 또 모집이 안 되면은 한 두 달 후에 또 한 배가 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총틀어서 7,400명이 오는데 그들 중 집단 생활 속 농장 생활이 싫어 귀국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미 본토나 멕시코, 심지어 쿠바까지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910년 인구조사에 4,533명이 하와이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7,400명이 왔다가 다들 어디로 갔냐? 한 2,000명은 다시 본토로 재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한 1,000명은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4,000여 명이 남은 데다 이제 그 사이에 난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한 350명이 이제 애들이 출생을 하는데 다 포함을 해서 어쨌든 4,533명이 1910년 인구조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첫 이민 물결이다. 1905년 해외 이민이 전면 중단되기까지 무려 7,400명이라는 한인 선조들이 태평양 바닷길을 건넌 것이다. 19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면은 일본 이민을 주장하는 일본 회사가 멕시코로 가는 사람들을 한국에 와서 모집을 해가지고 1,000여 명의 사람을 멕시코로 보냅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멕시코의 경우에는 정말 힘들었던 그야말로 노예 생활 같이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하와이하고는 이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경우인데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와이에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돈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민법만 하더라도 그때 벌써 멕시코에서 온 한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대한제국 정부에서 이제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찰나에 더해진 일본의 압박은 해외 이민의 전면 중단을 예고했다. 실제적으로 1905년에 체결된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구실로 한국 정부에게 이민을 전면 중단시킬 것을 강요한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1905년에 이제 보호조약이 이루어지고 1910년에 합방이 돼서 대한제국이 그때까지는 그래도 제 역할을 했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많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본의 이민은 담당하던 여러 회사 중에 그 회사 중에 한 간부가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일본 이민들이 이제 적어지니까 자기네 회사에 이익이 남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숫자가 들여가는 움직임도 있으면서 당장 자기네들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뭐냐면 한인들이 오니까 자기네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부가 그 통상국 장관한테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렇게 경제력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본국에 보내주는 것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받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받게 된다. 이거를 금지시켜달라는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프레셔를 주기 시작합니다. 벌써 한국 정부에다. 근데 한국 정부에서 미적미적 뭐 그렇다고 뭐 일본이 그런다고 뭐 또 갑자기 정지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그게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핑계가 멕시코로 간 경우도 너무 힘든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민을 중단을 시키는 게 1905년에 이제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1905년 사실은 초에 중단이 돼요. 근데 조금씩 뭐 20명도 오고 10명도 오고 마지막에는 뭐 3명이 오는가 그렇게 오는데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또 너희들 왜 자꾸 중단했는데 왜 보내냐 그러니까
핑계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겐 벌써 여권이 발급된 사람들이 지금 배를 늦게 타고 가는 것뿐이다 하는 그런 설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05년 8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와이하와라는 오하우 섬의 중앙부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 도시. 찍을게요. 와이아와시는 100여 년 전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한인타운이라고 불리울 만큼 역사적 장소로 평가받는 곳이다. 지금은 비록 예전의 활기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한인들이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1920년대 이 도시에만 1000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거주했다고 한다. 그들은 여러 친목회와 조직 활동을 통해 한인 사회에 담합을 도모했고 나아가 조국의 비운을 겪고 있는 만국민의 한을 씻으려는 독립운동의 전초적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1903년 말쯤에서 벌써 친목회가 생기고 에바 사탕수수 농장에 그리고 신민회가 생기고 이 단어들을 다 보세요. 친목은 친목이고 신민은 새 나라에 왔기 때문에 신민이에요. 신민회가 있고 뭐 여러 단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1907년에 이 단체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한인 합성협회라는 거 만들어요. 그러다가 1909년에 하와이에 있는 한인 합성협회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워진 친목회가 합쳐가지고 국민회가 생긴 게 1909년 2월이에요. 여기는 올 때마다 이 브러쉬를 가져와야 돼. 이 아자수 이게 떨어지면은 대한인 국민회 총회관 예터. 여기 왜 그러면 이렇게 세웠냐? 이게 지금 이 야자수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데 이 바로 뒷자리가 국민회 총회관의 첫 터인데 여기에 총회관을 새로 짓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나 하면은 바로 요 코너에 조그만 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 사무실, 국민회 사무실로 썼어요. 그러니까 국민회가 1909년 2월 1일에 조직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곧 여기다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쓰다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14년에 이제 총회관을 새로 지은 거가 이 자리예요. 1909년 2월 1일에 국민회가 생기면서 그 목적을 보면은 대한제국에서 뭐 영사관을 보내나 공사관을 보내나 그런 게 없었을 때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끼리라도 합쳐서 우리가 우리를 보고 우리의 교육도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고 증진시켜야 되고 우리도 우리가 서로 도와서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단체를 통해서입니다. 한인들의 교육을 발전시키며 경제력을 발전시키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후에 조국의 국권을 찾는데 노력을 하자 하는 식으로 나온 게 대한국민회입니다.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초기 조선인 이민자들은 유일하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교회에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고된 노동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얻었다. 처음에는 농장 캠프 내의 조그만 모임을 통해서 시작됐으나 1903년 그리스도 한인 연합 감리교회를 시작으로 1907년 9월에는 46명의 교인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와이아와 한인 감리교회를 출범시켰다. 이것이 현 올리브 연합감리교회의 모체다. 1900년도부터 엔타이-자패니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반일본인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각 주마다 소위 반일본 법을 자꾸 제정을 하려고 그럴 때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젠틀맨스 어그리먼트를 맺습니다. 소위 신사협정을 1908년에 맺어요. 그러면서 일본 이민을 정지는 시키지 않으면서, 정지라고 딱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에다가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여권을 발급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을 다른 게 뭐냐면, 단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두고 왔던 식구나 또 새로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의 그러니까 배우자, 신부들은 들어올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1910년에 강탄을 당하잖아요. 합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인의 이민이 대한제국에 의해서 중단이 돼 있다가 일본의 소위 말해서 속국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 한인 중에서도 두고 왔던 식구들과 또 새로 결혼할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1910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사진 신부.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진 속의 예비 신랑을 만나기 위해 하와이로 건너온 신부들을 일컫는 말이다. 5, 6, 7. 1971년에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75세에. 사설, 하와이 사진 혼인 기록. 사진 신부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산 그거를 기록을 한다 이거예요. 나는 소설가도 아니요, 장문가도 아니요, 시를 잘 짓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처음으로 진주에 예수교가 들어와서 예배당을 다녔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착한 680여 명의 사진 신부들은 하와이 이민의 제2 물결을 일으켰고, 이것은 하와이 한인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하와이 이민 사회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여성들의 조직 역시 1908년에 신명부인회를 시작으로 1909년에 여자교육회, 1913년에 대한부인회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혔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사탕수수 농장을 벗어나 자립의 길을 찾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자기 가족의 안위를 넘어 조국의 독립을 되찾는 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애들도 낳아서 기르면서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독신 남자들의 빨래도 해주고, 독신 남자들의 저녁 끼니도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못 든 애들을 교육을 시키든 뭐를 하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국권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국권 회복이라는 큰 과제가, 공동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1902년 성인 남자 56명, 여자 21명, 미성년자 25명으로 구성된 102명의 한인 이민 선조들이 재물포항을 떠났다. 정든 고향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수말리 2억 땅. 그곳으로의 삶을 택한 동기와 목적은 서로 달랐겠지만 누구나 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붉은 포부를 가슴에 품고 이 모험길에 올랐을 것이다. 102명의 미랄은 그 속에서 싹을 틔웠고 200만이 넘는 씨앗이 아메리카 대륙에 퍼졌다. 피와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한민족의 미주 이민 대장정. 지금도 푸른 바다 위에 그들의 숨결이 녹아있다.